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휴장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2월 3일 1호 경마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원정일 위원, 박수장 위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세계일보배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동아일보배 안말 대상경주가 구경주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또 잘 뛰는 안말들 여러 도가 출전했기 때문에 나름 박진감 넘치는 대상경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 1호 경마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인기마 경주들이 여러 개 있긴 합니다만 원래 휴장 전에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경주에서 의외의 마필이 사고치면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경주라 할지라도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저희가 이게 인기마 위주로 끝나는 경주인지 아니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현장에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1호 경마 승부처부터 공지를 해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승부는 박소장 위원이 2경주와 10경주를 선정을 하셨고요. 원정일 위원이 5경주와 마지막 11경주 그리고 김주원은 3경주와 8경주를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거는 9번 에이스 트리플이 먼저 보이는데,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말은 이것도 좀 배당이 좀 넉넉할 것 같습니다. 11번 선샤인 레이디라는 말을 좀 추천드릴까 합니다. 포인마로서 좀 빠른 성장세를 기대한다라는 게 이제 42조 마방의 내용이고요. 어찌되었건 따라가면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인기도에 많이 밀려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걱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걸음 자체는 일단은 확인을 해놓고 나오는 11번 선샤인 레이디 W 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정일 위원이 가장 먼저 보였던 마필 9번 마이스 트리플 이거 놓고 사야 된다고 봐요. 일단 천계성, 그러니까 에이스 트리플을 이겼던 천계성이 오히려 이번에는 진짜 최외곽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인코스에서 쳐져가지고 따라가다가 인코스 잘 돌고 인코스에 갖고 이제 이착을 왔는데 에이스 트리플이 이번에는 선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안쪽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웃게 해줄게. 야, 이 마명은 참 재밌는데 어쨌든 9번마 에이스 트리플이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는 대가리가 맞다라고 보고 김덕현 소속주 기수에게 박재호주 의사 이제 새해 어떻게 보면 첫 선물이랄까요? 이제 쉽게 돈 벌 수 있는 마필을 하나 선물로 준 거라고 봅니다. 준 선물을 두 손으로 잘 받아서 챙기느냐, 받다가 땅에 떨어뜨리느냐 그건데 저는 토요일 날 김덕현 기수가 뭐 하나 타더라고요. PK 타임 선행마죠. 그거 갖고 이제 스타트 연습 한번 해보고 일요일 첫 경주 때 깔끔하게 댕을 한 바퀴 돌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두 전문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의견으로는 9번마 에이스 트리플 요 마필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복병권의 11 선샤인 레이디도 원정일 위원이 배당마로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말 배당마 2마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마리는 6번 플라워 로드인데 기본적으로 말 자체가 뛰는 폼새가 상당히 멋집니다. 이런 마필들은 못 뛰는 말이 없어요. 어느 정도 힘만 들어차면 이제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행 자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6번마 플라워 로드는 데뷔전부터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8번마 페더럴 캣은 주행 검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족했던 최대 단점이었던 이 발진, 이 스타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금 이 보완이
돼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훈련 때 보니까 상위 등급의 뭐 발이 느리긴 해도 이 가지아랑 병합을 하면서 빼어난 스피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캣도 뭐 문세용 안장인데 데뷔전 뭐 쉬어가겠습니까? 강공이라면은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박소장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찌감치 좀 칼을 빼드셨네요. 과연 어떤 내용 가지고 일찌감치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마 화이트벨벳 빼고는 기록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전에서의 뜀박질하는 모습 봤을 때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말이 없죠. 이제 2번마 클린업 트리오 정도까지는 쉽게 체크가 됩니다. 클린업 트리오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그 11월 달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출전을 해가지고 나올 생각도 없이 빨간판 달고 차주 출전 예정으로 저기 가다가 얼떨결에 나왔다. 등 떠밀려 나와가지고 생각도 없고 초반에 강공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냥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준비 잘해갖고 나오니까 댕으로 쏴서 꽂아버리죠. 이제 여유 있게 우승은 못하고 이창만 그 편성을 살려서 이제 2차로 왔습니다. 이번 이경주는 지난번 클린업 트리오처럼 박 소장이 또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행보예요. 지난번에 그 1300m를 나가려고 준비를 잘 했었는데 그 1300m가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000m에 나왔었던 마필 하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갈바지가 조금 안 좋은 마필이어서 이제 장구 착용에 좀 변동을 지난번부터 주면서 그걸 좀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300m는 편안하게 따라가서 팔리는 마필들 2번 그리고 7번 맞다이를 충분히 떠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림수 마필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내용 승부로서 그 마필의 현장 컨디션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녹 한번 시원하게 쌍복으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이경주 일단 박소장 의원님이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놓고 때리는 축은 당일 가장 많은 인기가 집중될 수 있는 클린업 트리오는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화이트벨벳도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럼 숨겨진 누군가를 놓고 승부인데 그 말 가지고 복승식이 아니라 쌍승식까지도 지금 박 소장 의원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쌍승식까지 승부를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 좀 일찌감치 승부를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박 소장 의원이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박 소장 의원과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300m입니다. 여기는 제가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오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로 한번 강하게 붙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용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인기마가 몇 두가 있어요. 2번마 만마로마를 비롯해서 뭐 3번마 그린사랑이나 4번마 흥깨비 또 외곽에 직전에 정말 잘 뛰었죠. 8번마 스타리스트.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빠지지 않을 강력한 대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경주 조건도 그렇고요. 사이즈로도 그렇고 마방 기대감, 내용, 등짝 자신감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웬만하면은 대가리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팔리는 인기마 가운데 가석 깨질만 한 마리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당일 바람 좀 많이 탈 겁니다. 인기마로 무조건 팔리고요. 하지만 가석 깨지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판에 뭐 3배로 뚫리든 2배로 뚫리든 4배로 뚫리든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 말 잘라버리고 이제 남는 인기마 한 마리 그리고 좀 숨겨져 있는 복병마 한 마리 해가지고 두 방으로 쇼부를 한번 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경주에 박수장 의원과 좋은 결과 좀 좋은 결실 맺고 3경주로 넘어오셨다라면은 이번 3경주 때 엎어 치십시오.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경주니까요. 여기서 멋지게 좀 항구를 해드리고 일찌감치 좀 상황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빠른 페이스를 승급 전에 첫 1700m를 도전했었던 이제 8번 비평인데요.
가운포스를 이제 따라갔던 애들, 선입권에서 좀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폭삭 무너지면서 한 발이 통했던 그런 말입니다. 이번 경주도 이제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선행을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가운포스가 끌고 갔던 그 빠른 레이스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빠른 레이스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힘 안배가 충분히 될 것이고 힘 안배가 안 됐었던 직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8번마 비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마 비평. 뭐 비평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본의 아니게 좀 추입으로 전개를 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전 사실 타는 거 보고 야 이거 비평 부러지겠는데 했는데 그걸 기어코 또 막판에 힘을 몰았으면서 2착을 사수를 했습니다. 깜빡이가 지켜졌던 경주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박수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8번 비평을 참 좋게 보고 마필의 습성도 괜찮은 마필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비평처럼 조금 둔한 말을 전 좋아해요. 예민한 말보다는. 예민하면은 그에 따른 또 장점도 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 중에서 예민한 애들이 많은데 비평 같은 경우는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일 날 들어왔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한 16주 만에 출전을 해가지고 그때도 스타트 때 좀 삑사리가 나가지고 아이고 출발을 망쳤다 싶었는데 보통 좀 예민한 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초반에 사고가 나면은 많이 당황합니다. 당황해서 좀 허둥지둥 되다가 가속을 못 살리고 뒤로 쳐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좀 둔한 말은 내가 무릎을 꿇었나? 내가 부딪혔나? 금방 까먹고 그냥 자기 걸음대로 뜁니다. 그래서 선입을 붙어갖고 완성을 얻었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추입으로 또 들어왔죠. 저는 좀 이미 얘기가 나온 비평을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리냐면은 비평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따라가서 느긋하게 직선주로해서 추입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쇼부를 봐야 되는 말들을 좀 일찍 죽여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8번의 꼬리가 꼭 스피드가 좋고 지난번에 잘 뛰는 4번이나 5번 요 두 마리 안에서 들어온다라고 너무 집중하는 것은 조금 좀 또 다른 또 패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8번 비평을 저도 놓고 가는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8번마 비평은 4경주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충막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비평을 놓고 어디로 한 방을 찍어서 먹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후차권에서는 박수장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 민영근 마주의 마필이 또 한 마리 있죠. 비평 말고 동작이 있는데 둘이 싸울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일단 팔이 한 두 번째 정도 잡아주면서 따라가는 그림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동작도 혼자 뛰면 정말 잘 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1700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뭐 선입권에서는 2번마 상비군이 문정균이가 이거 가지고 이번 주에 항구를 하겠다고 칼을 갈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2번마 상비군 같은 마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호 경마 5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마리의 인기마 말고도 최근에 상승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놈들의 어떤 접전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경주 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비평이 나와줬던 이제 3번 가온포스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9번 스트롱 캡틴이 가장 먼저 보이는 말들이죠. 자, 요런 애들 말고도 지금 상승세 보이는 게 이제 2번 해피 마운틴, 5번 기가 라이트, 6번 그랜드 돌풍, 외곽에 있는 11번 머니포켓 역시 뭐 3, 9, 11 3파전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조판인데요. 이번 경주는 풀어가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 풀어가는 재미 속에서 아주 좋은 배당을 한번 노릴까 합니다. 3번 가운포스가 선행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4번 파인아트하고 이제 6번 그랜드 돌풍이 또 만났습니다.
항상 얘네 둘이는 선행 다툼 때문에 항상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제 그랬던 애들인데요. 3번 가운포스와의 또 어떤 선입견 경쟁 구도도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9번 스트롱 캡틴 같은 경우도 지금 부담 중량이 57인데 범현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지고 나옵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애들 말고도 지금 뭐 잘라야 되는 애들도 지금 수두룩 빽빽이고요. 포인트는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오는 A의 포인트는 요런 정도의 편성이면 우리는 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인기도에는 좀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3번, 5번, 7번, 3번, 5번, 6번이 좀 싸우고 가는 상황에서 뭐 9번, 8번, 뭐 2번, 뭐 11번이 추입을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언급이 안 된 애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 편성이면 핫바리 편성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 가운포스, 11번 머니 포켓, 9번 스트롱 캡틴이 있는데 이 편성을 개똥 편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들여다봤더니 그 말이 맞네요. 진짜 개똥 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편성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애가 인기도에 밀려 있다라면 여기에서는 그냥 사이즈대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놈 놓고 확실하게 내용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내용 승부처고요. 지금 뭐 승급 마필이긴 합니다만 인기마로 무조건 팔리는 3번마 가운포스, 11번마 머니포켓 이런 마필들이 아니고 다른 말 가지고 승부가 된다고 합니다. 뭐 여차하면은 인기 1위 가운포스도 부러질 가능성도 대비해 가면서 원정일 위원이 이 승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분석한 거랑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숨겨진 말 가지고 원정일 위원이 한구라 한번 캐로 가는 경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한구라 같이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번 경주는 한 번 더 배당을 좀 노려볼까 합니다. 뭐 어찌됐건 준비 안 됐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11번 에메랄드 킹입니다. 자, 물론 뭐 2번 10번이 뭐 나쁘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뭐 어디 하자가 있어서 얘를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얘도 과거에는 가지고 있는 기본기는 충분히 있었던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전력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내용이 흘러나오는 만큼 분명히 배당적으로 노림수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11번 에메랄드 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반지 함성은 이번 경주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 내려지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 대가리 팔리고 인기 1위로 팔리고 기세 좋게 앞장 떴습니다만은 졌어요. 인기 1위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다시 탄다는 거죠. 다시 만져갖고 다시 타는데 이번 경주가 이제 반지 함성 걸음의 밑바닥까지 다 끌어낼 수 있는 끄집어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킹이 빠르고 대천이로 이제 또 10번만큼 빠르죠. 근데 여기서는 뭐 사실 9번, 8번, 7번 이런 거는 문짝 열리면 뒤로 빠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10번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 11번, 12번 특히 12번 대천 히어로가 막 밀고 나가더라도 보내놓고 따라가도 세 번째 혹은 두 번째 자리가 그냥 찐뻥입니다. 그래서 전개는 뭐 완벽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댕받아 죽은 거 이번에는 따라가는 작전으로 끌고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10번을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설명이 나왔던 마필들 외에도 6번마 강화총각이나 2번마 독도야 같은 마필들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2번마 독도야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저는 독도야를 좀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세영이가 선행을 나가면 바로 그 뒷자리입니다. 일단 에이스 솔롱고가 이끌었던 빠른 페이스에서도 물론 주법이 안 좋아요. 발 쓰는 게 안 좋긴 합니다만 한쪽 발로 그걸 기어 올라오면서 2착을 지켜냈었던 전적도 있고요. 직전에 뭐
편성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또 한쪽 발로 튀면서 시원하게 우승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단거리 경주에서는 주법에 상관없이 잘 뛰어주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않은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군의 길은 이빠이 탈 겁니다. 항상 이제 뭐 데뷔 전째 뭐 MJ 파워나 청담진이가 그냥 앞에서 끝나버렸고, 11월 달은 또 글로벌 캡틴하고 더스파이커가 또 앞에서 끝나버렸고, 거리를 아예 늘려버렸더니 오히려 힘 좋은 말이라서 1300이 훨씬 더 경주를 타기에 부드럽게 보여지고, 21조 마방에서도 두 마리를 꺼내놨는데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힘 좋은 놈 6번 대군의 길을 먼저 추천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레볼 시마르는 다나카의 능력을 끌고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막 999를 터뜨리고 온 말들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덜 팔린 게 아니라 액면이 확실하게 떨어져서 안 팔린 놈이 갑자기 뛰어버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전개운이나 이런 상대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레브시마르의 직전 경주도 그런 측면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건 아직 10번이 채 되지 않는 적은 전적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나카의 손에 의해서 한 번 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번마 대군의 길은 저도 세게 봐요. 세게 보는데 일단 우리 원정일 의원님은 먼저 얘기해 주셨고 10번마 레브시마르 19조하고 21조에서 이제 한 마리씩 출전을 시키는데 나눠 먹는 그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 애들도 팔릴 게 있으니까 기본 배당도 괜찮을 것 같고요. 6번, 10번 마권 저는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군의 길은 저 역시도 좀 한 표를 던져서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는 마필로 추천을 저 역시도 드려보고 싶고요. 제 도전 세력을 골라야 되는데 뭐 네블시만으로도 좋고 이 11번발 리틀보이 플래시는 뭐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데뷔 전 안 팔릴 때부터 놓고 마건을 샀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잠재 능력을 상당히 우수하게 보고 있었던 마필인데 이 망아지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가진 잠재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제 안토니오 손에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교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직전 경주 비로소 고대하던 첫 입상까지 찍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토니오 기수가 잘 만져서 지금 출전을 하거든요. 한 번 더 봐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여기는 오늘 제가 서울경마 11개의 경주 가운데 가장 세게 붙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승부의 배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만 한 마리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7경주 때 제가 이제 대군의 길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걔네들이랑 같이 뛰었던 게 이제 3번 캡틴 삭스입니다. 월요일날 뭐 단독적으로 때려놓는 어떤 느낌도 괜찮고 데뷔 전에 상대가 강했다라는 느낌도 뭐 지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따라가도 되는 그림 안토니 완장 3번 캡틴 삭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제가 본 예상에서 얘가 왜 대가리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개적으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일단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인기마가 게이트 순으로 3번, 4번, 5번 그리고 외곽으로 넘어가면요. 8번, 9번 9마리 출전하는데 5마리가 입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일단 배당판에 팔립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의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믿고 때리셔도 될 대가리가 있는데 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승부처 미리 듣기 코너 본 예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공감하신다라면은 저랑 한 배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승부인데 그럼 남는 인기말을 다 데려가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일단 가도 안 될 한 마리를 잘라내고요. 마방에서 말이 안 좋아서 자신을 못한다 하는 말도 제가 조교를 직접 보기 때문에 제 눈으로도 이게 말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라내고 남은 2마리로 승부를 볼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딱 2방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게임이에요. 인기도가 분산되겠습니다만 얘를 무조건 노려야 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 메인 승부로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800m로 펼쳐집니다. 올해 첫 암말 대상 경주입니다. 동아일보배 암말 대상 경주가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 눈에 익는 암말 몇 두가 또 보이죠. 실버울프를 비롯해서 스카이베이도 있고요. 거기에 천수여걸도 있고 서울의별도 있고요. 이제 잘 뛰는 암말들이 출동을 했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메리트 있게 봤어요. 경상남도 지사배 이제 부산 가가지고 스카이베이 뛰는 거 보고, 야, 그 빠른 편성을 잘 이끌어 갔고, 라스트에 그 여유 있는 모습이 14조에서 참 욕심을 많이 부리고 마방의 기둥마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겠구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세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도전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가 좀 차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을 좀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뛸 수 있는 4번 스카이베이를 추천드리는 게 맞다 말씀드립니다. 네, 스카이베이. 자, 박소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6번만 실버울프하고 사실 말 개체별로 따져보면 뭐 비교할 만한 말 자체가 없어요. 스카이바이도 사실 이제 6사가 깜빡이로 갈 것 같은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확실히 스카이베이가 너무너무 잘 뛰어났기 때문에 물론 전개도 환상이었죠. 인코스가 정말 뭐 스카이베이 먹으라고 무슨 뭐 모세의 기적처럼 그렇게 이제 길이 열려주니까 스카이베이가 근데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기회도 잡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베이도 저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실버울프가 인기 만약에 2등으로 밀린다면 58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뛰었던 구미를 보시면은 다들 뭐 3등급 했었고 2등급 실버울프는 1등급에서도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이번 동아일보배가 별정 B형 경주로 치러지거든요. 예전에 이제 별정 B형이라 그러면 이제 감량으로 인식됐었는데 지금은 그 레이팅 구간별로 이렇게 차등 부담 중량을 주다 보니까 58을 줬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버울프. 그래서 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암말들끼리만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실버울프가 3차 건다? 그 그림도 기억이 안 되고 스카이베이가 잘 뛰면은 뭐 다시 스카이베이가 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축은 배팅의 축은 실버울프다 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좋은 말 두 마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4번, 6번, 6번, 4번. 당일 인기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천 최강 암말 두 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도전 세력을 굳이 꼽아보자라면은 그나마 이 10번마 서울의별 같은 게 이제 전개 상황에 따라서 막판 한 발을 쓰는 정도 누군가 하나 삑사리가 났을 경우에요. 근데 한 발 써도 실버울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서울의 별 정도가 도전력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근데 원래 암말 대상 경주가 여러분들도 작년에 보시셨다시피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이 깜빡이 2점 옆에 뚫려놓고 두 마리가 다 부러지면서 배당이 터져 나왔던 경주들도 많고요. 그래서 암말들은 특히나 당일 현장 마필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4번이나 6번 두 마리가 능력상 우위에 있는 건 맞긴 합니다만 현장까지도 그 좋은 컨디션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 저희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 없으면은 대상 경주 4번, 6번, 6번, 4번 한 방 밀어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그 부분 똑바로 좀 짚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자, 여기는 박소장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만 한 마리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메인 승부셨구나. 7번 금비랑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저기만장이라고 저는 느낌이 들어요. 김동수가 뭐 직전에 탄 거 보면은 뭐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늑발주 받고 외곽으로 전개 없이 무빙 해가지고 앞에 붙여가지고 탔었던 참 내용 없는 그런 경주를 풀어내고 이제 3착이었는데 요 말은 이제 빅토르랑 참 호흡이 잘 맞죠. 힘한 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금비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10경주는 박소장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호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최대 승부수를 이번 10경주에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비랑도 아주 안정감 있게 지금 2등급에 안착을 한 상태고 불멸의 제왕이 지난번에 부러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또 그냥 덮어놓고 대가리 팔렸겠지요. 부러지면서 좀 배당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9번 컨서버티브는 제가 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서 외적인 측면은 언급할 필요가 없겠는데 어쨌든 계속 인기도가 3차간에 팔리면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선입도 해보고 주입도 해보고. 자, 이번 경주는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 없어요. 짱콩까지 아주 허접하게 부러지면서 부러질 것을 지난번에 박 소장이 아주 강하게 예측을 했고 빼고 사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짱콩도 여기서는 뭐 흠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직전 경주 편성 자체가 짱콩에게 좀 어려운 그런 자막이었기 때문에 자, 이 12마리 마필들을 박 소장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능력의 수준 그리고 주행 악벽 또 단점 장점도 당연히 머릿속에 아주 그냥 콕콕 박혀있는 그런 마필들 뿐인데 일단 3번만 짱콩부터 정호익 조교사의 마지막 끝번 마필인 12번 문학조회까지 내용의 측면까지 이번 10경주는 제가 속속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비슷한 마필들 간의 한판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좀 부러진 정적 때문에 직전 경주를 다 떼놓고 봐야 됩니다. 대가리는 서 있어요. 능력상 대가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후차권도 전개 변수까지만 잘 포용해 가면서 막권을 짠다면은 뭐 2방 정도는 조금 좀 버거울 것 같고요. 저는 배당 막권까지 조금 넓게 보면서 한방 주력에 또 한 가지 배당 좋은 걸로 먹을 만큼 그리고 고배당도 받쳐가는 공약으로 해서 조금 넓게 볼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번 10경주는 반드시 좀 잡아내고 싶고 1호 경마는 딱 11경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를 박 소장의 최대 승부처로 꼽고 있습니다. 메인 승부경주답게 반드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장 의원의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이 팔리는 말도 많고 되는 말도 많아 보이는 경주인데 이 능력 편차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주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박소장 위원과 이번 10경주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 오늘 원정일 위원이 대미를 장식해 주실 겁니다.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셨고요. 일단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 박 소장 위원의 관심만 한 마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저도 그 현장에서 우리 원정일 위원의 또 추천 막권이 뭔가 한번 좀 궁금해서라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협중앙회장배 때 같이 뛰었던 마필 2마리가 나오는데 그거 뛰고 나서 한 번 더 뛴 11번 슈퍼플로이드는 참 잘 뛰어요. 능력이 확실히 있고 물론 이제 편성 자체가 아주 센 편성에서 뛰진 않았지만은 마필 자체의 잠재력을 조금 더 넓게 보면서 또 코너 4개짜리도 한번 뛰어봤다는 측면에서 11번을 일단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11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가 2마리가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승부가 되는 경주라서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건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자, 왜 여기서 메인 승부로 때리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5번 하바나 찰리나 11번 슈퍼플로이드의 컨디션 내용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나 이제 얘네들을 뭐 어떻게 뭐 잘라내고 승부를 봐야지라고 한다라면 조금 어거지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2마리 뭐 좋아요. 내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자 보자면 5번 하바나 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선행마였습니다. 그냥 독댕이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를 촌 선배가 기수가 변경이 되면서 아마 기승을 하게 됐는데 완전히 개바닥주로 해서 참고 나왔는데 라스트 걸음이 확실하게 좀 뽑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봤고요. 11번 슈퍼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능력마로 봅니다.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는 코너 4개짜리를 소화하는 모습이나 이겨주는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2마리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2마리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메인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과연 5번하고 11번 사이를 꿰뚫을 수 있는 안아짜리가 도대체 뭘까? 그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 두 마리랑 같이 뛰어도 저는 하나도 꿀릴 게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중심마 잡고 5쪽으로 때릴지 11쪽으로 때릴지만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중심마 말고 제가 지금 기대치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편성이 조금 세 보여서 현장에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는요 직전 경주 보여줬어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 과거에 제가 그 이력까지 구구절절 설명을 들어가면서 텍스트에다가 제가 좀 구구절절히 좀 설명을 드렸었던 애인데 걔가 조금 보여줬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절대 바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닥에 두 마리가 같이 막 올라왔다라고 해서 두 마리가 같이 뭐 왕 추입을 해 보인다, 이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선입권 전개가 가능해야 되고 그놈을 중심에 놓고요. 추입할 수 있는 안아짜리 한 마리와 5번과 11번을 안고 가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주 원정일 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뭐 눈에 빤히 보이는 5, 11 이거 한 방이다 라고 했으면 메인 승부를 안 했겠지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뭐 숨겨져 있는 복병마도 한 마리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 마지막 11경주 원정일 위원과 휴장 전에 마지막 경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경주 꼭 잡고 싶으실 것 같은데 원정일 위원과 함께 타셔서 마지막 경주 꼭 적중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호 경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좀 준비해서 현장에서 좋은 막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